갱년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3남매를 키우느라 젊은 시절도 함께 사라졌네요. 집안일을 돌보지 않던 남편은 퇴직을 했고 맏며느리로 제사며 시댁 식구들 뒤치다거리며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시던 시어머니를 10년 가까이 병수발하다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나니 이제 몸이 좀 편해져서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아프던 심장이 요즘은 쪼이듯 아파옵니다.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가기도 귀찮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잠이 쏟아지고 새벽에는 자꾸 눈이 떠져 뜬눈으로 지새는 밤도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기가 편해졌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연을 읽으며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그 세월을 머릿속에 그려보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시댁 식구 뒤치다거리 하시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숨막히게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살아내신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고 값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고했다, 고맙다, 고생했다 말해주지 않으셨죠? 자식들은 제 살 길이 바쁘고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고 시어머니는 힘이 많이 빠지셨지만 변함없이 대하실 테지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자꾸만 억울한 생각도 들고 허무한 생각도 드셔서 눈물이 난다고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니께서도 본인의 증상이 화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화병은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통증, 답답함, 불면증 등의 신체적 문제로 나타나는 증세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아마도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심장이 쪼이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화병은 대개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혹은 일로 인한 갈등, 트라우마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저하되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안과 우울, 열이 나거나 잦은 기침, 자주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하다, 춥다, 심장이 쪼인다, 심장이 아프다 등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식습관이나 수면의 장애, 소화불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참는 게 미덕이다 라는 풍조로부터 압박으로 인해 화병이 발생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들을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이때쯤 폐경이 찾아와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게 되면 우울증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년 여성이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해 보이면 주변에서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기차게 사는 중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운 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증상, 정서, 사고, 행동,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할 때 잠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처럼 화병과 우울감이 있으시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 전달법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마구 화만 내는 것도 또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화도 잘 내야 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주어가 너가 아니라 나가 되는 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보다는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참 속상했어 와 같은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언행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자주 연습해보세요. 참는 것과 자기를 조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감정을 묵혀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우유를 그대로 두면 썩어서 터져버리듯
반드시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나 전달법으로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조율하는 방법으로 호흡을 추천합니다. 내 감정이 조금 차분해질 때까지 자기 조율을 하고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남편이나 자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평생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다른 즐거운 상황을 몇 가지 만들어 보세요. 본인만의 취미, 종교생활, 휴식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크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친한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를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편하지가 않다 하면 그냥 물통 하나 들고 자연이 좋은 곳으로 나가 혼자서라도 걸어보세요.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이 나오는 활동이기 때문에 치료에 효과도 있습니다. 또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힘들 땐 꼭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가보세요. 내 상황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아들 자랑이나 남편 자랑으로 내 처지가 더욱 위축되어 더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는데 유별나다고 반응을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너무 서운하기도 합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비밀도 보장되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이야기 나누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솔루션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신병도 아니고 정신과를 왜 가? 정신과 다니는 거 알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치료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갱년기가 지난 어머니 세대들은 정신과에 다녀오면 기록이 남을까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 시기를 놓치시기도 합니다. 꼭 약을 먹지 않더라도 일단 본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고 그런 곳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태리 희극 배우가 밝아 보이는 사람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다 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경험한 검정색 커튼으로 인해 남은 삶이 더 의미있고 값진 삶이 되실 거예요. 내 안의 밝은 빛으로 남은 삶은 어머니에게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